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10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 실행하시고 위쪽에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작업 환경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최신 버전인 CC 버전과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은 환경이 많이 다르니까요. 비슷하게 맞춰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밖에 없으니까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최신 버전 사용하시는 CC 버전 사용자들은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선택을 해주세요. 최신 버전에서는 에센셜로 설정하시면 도구들이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찾으러 가야 되는 번잡스러움이 있습니다.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도구 상자가 뭔가 많이 늘어난 듯한 느낌이 들죠? 위쪽에 옵션 바도 펼쳐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패널도 최신 버전에서는 프로퍼티라고 하는 속성창 보일 텐데요. 어차피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다 선택 가능하니까 프로퍼티는 일단 닫아 놓도록 할게요. 대신에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의 패널들 열어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열립니다. 둘 다 열어놓고 작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문제지를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사용했던 패널들만 꺼내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창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수정이 가능한데요.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선택을 하시고요. 제일 끝자락에 있는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아무거나 클릭해서 대화창을 띄우도록 할 거고요. 왼쪽에 있는 메뉴 누를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 선택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작업하기 위한 몇 가지만 맞춰 놓도록 할게요. 우선 제너럴이라고 하는 메뉴 선택을 하시면 쇼 툴팁 보일 겁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툴 선택을 하시면 그게 뭡니다 라고 이름이 간략하게 보여주는 게 툴팁이에요. 다만 리치 툴팁이라고 하는 것도 켜져 있다면 요건 좀 꺼주세요. 여기에서 도구 사용할 때마다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다 라고 영상처럼 보여주는 건데 요거는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좀 귀찮습니다. 리치 툴팁은 꺼주시길 바라고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맞춰주는 게 좋아요. 출력 선택해 보시면 크기를 좀 가늠하라고 눈금자가 보이는데 거기 보이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우리도 밀리미터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선의 두께 값이나 글자의 크기는 포인트 단위수니까 그것도 맞춰주셔야 되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 선들 색깔이 도드라지게 잘 보이는 색상으로 지정 가능하고요.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항상 켜놓고 작업을 하게 될 텐데요. 개체를 옮길 때에 끝자락이 여기입니다 라고 중심은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를 잘 보여주는 좋은 기능이에요. 다만 버전에 따라서 메저먼트 레이블을 켜놓으면 길다란 막대가 쫓아다니면서 강조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좀 번잡스러우니까 메저먼트 레이블은 꺼주세요. 오히려 업데이트하고 나서 완전 최신 버전인 경우에는 이게 켜 있어도 막대가 쫓아다니지는 않을 텐데 그럴지라도 숫자가 쫓아다니면 좀 귀찮으니까 이 친구는 꺼놓고 작업하겠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브라이트니스, 밝기 조절할 수 있어요. 나는 밝은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밝게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눈이 부셔서 싫다라고 하면 어둡게 작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문제지를 따로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먼트 탭이라고 하는 걸 꺼놓은 상태이지만 여러분들은 창을 혼자서 넓게 쓸 거니까 요거는 V 체크가 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대로 작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시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시가 되어 있죠.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주시면 되는데요. 수업 번호 넣으시고 본인의 이름 넣습니다. 문제 1번 풀고 있으니까 문제번호 1이라고 붙여줄 거예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을 하시고 100에 80짜리로 맞춰주시면 돼요. 출력 선택해 보시면 눈금자가 보이죠? 우리도 눈금자를 켜놓는 게 좋겠네요.
뷰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고 거기서 룰러스라고 하시면 쇼 룰러라고 눈금자 꺼내실 수 있을 거예요. 색상도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색상들을 따로 모아 놓는 게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스와치 패널이 있어요. 기존에 색깔을 뽑아 놓은 거 말고 내가 따로 모으겠다라고 그룹을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이름까지는 줄 필요 없겠고 오케이 누르시면 그룹이 생성됩니다. 거기에서 색깔 추가하겠다라고 뉴 스와치 더하기 단추 누르시면 CMYK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C에 대해서 언급이 없고요. M20에 Y30이라고 했으니까 M20 탭키 눌러가면서 다음 칸 넘어가시면 되겠죠. Y30 끝났으면 엔터 쳐서 색상 추가된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복하시면 되겠죠. 더하기 누르시고요. M50 탭키 눌러서 Y100 색상을 뽑다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라디언트 색상입니다. 그라디언트 패널 가서 색상을 추가하겠다라고 깜장이와 하양이 보이시죠? 콩 찍으면 아래쪽에 색깔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주시면 돼요.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CMYK 모두가 보이지만 혹시 K 값만 보이시는 분들은 오른쪽 끝에 있는 사줄이 누르셔서 CMYK 모두다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값을 입력하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뽑아놓은 색상 한 번만 쓸 것 같으면 여기다 그냥 두시면 되는데 혹시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여러 개다 싶으시면 이 아이는 미리 만들어 놓은 나의 그룹에다가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질질질 끌고 가져다 놓으시면 내가 만들어 놓은 색상 옆에 가지런히 있으니까 찾기가 편하겠죠. 버전에 따라서 내 옆에 바로 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기존에 만들어 놔 있던 그라디언트 요 옆에다가 끌어다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돼서 내가 만든 그룹에다가도 넣을 수가 있게 바뀌었어요. 필요한 색상들 다 뽑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배경이 되는 친구부터 제작을 하는 게 좋겠죠? 가이드라인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를 정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왼쪽에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올 거고요. 대략의 위치 요 정도라고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아주세요. 이 안에다가 그리겠다라고 동그라미 그려주시면 되겠죠. 일립스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하면 커다랗게 원 만들어질 거고요. 정원이 필요하다면 왼손으로 Shift 눌러가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뽑아 놓은 색상 그대로 적용을 할 거고요. 테두리 선은 필요가 없어요. 윤곽선은 지우도록 하죠. 길다랗게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선택하시면 뒤쪽에 옵션에서 얼라인 정렬하실 수 있을 텐데 가운데 맞춰줄게 라고 위아래로 맞춰줄게 라고 센터를 맞췄고요. 회전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빨갛게 무늬가 들어있는 거 회전하겠다라고 로테이트 툴 중심은 저희가 방금 맞췄으니까 이 중심 불만 없어요. 회전 도구 더블 클릭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여기에 개수를 몇 개로 볼 건지는 각자 정하시면 될 텐데 저는 12개보다 개수가 좀 많아 보니까 13개라고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360도를 13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초록과 빨강 요거 두 개니까 13개를 곱하기 2, 26개라고 나눠 주도록 할게요. 각도는 얘가 알아서 계산해 줄 겁니다. 프리뷰 보시면 요만큼 기울어져요 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지 않게 카피. 그러면 이게 한 조각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만큼이라고 같이 잡으시고 패스파인더로 나눠주도록 할게요. 조각조각 분리할 때에 윈도우 메뉴에 가시면 패스파인더 불러내실 수 있을 거예요. 나눠주겠다라고 디바이드 나누기 그럼 조각조각 분리가 됐을 겁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그룹으로 묶여 있죠. 오른쪽 버튼 언그룹이라고 하면 그룹이 풀렸을 거예요. 이 한 조각을 빨강색이다라고 색상 바꿔서 회전 돌려주시면 됩니다. 얘를 1라고 선택했고요.
돌리는 회전의 중심은 요 끝자락이죠. 회전하겠다, Alt 클릭. 제가 13개로 간주하겠다라고 했으니까 360도 나누기 13개라고 하면 프리뷰로 봤을 때 요만큼 가는 거 보이시죠? 카피하겠습니다. 컨트롤 DDDD에서 반복적으로 쭉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깔려 있는 아이들은 초록색 얘가 가리고 있어서 그래요. 오른쪽 버튼 순서를 어레인지 맨 뒤로 빼시면 빨간색이 보일 거고요. 가운데 커다랗게 초록색 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센터를 여기 가운데로 놓고 클릭 드래그 했는데 가운데로 인식이 안 되죠. 왼손으로 Alt 누르면 내가 클릭한 그 시점을 가운데로 생각합니다. 정원 만들어 줄게요. Shift 눌러가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오늘 조금만 줄일까요? 배경이 완성됐으니 얘는 움직일 일이 없겠죠? 오브젝트에서 잠가 주겠습니다. 락 셀렉션. 그 위에다가 사슴 얹어 주면 되네요. 일립스 이용해서 사슴의 얼굴 그라디언트 넣어 줬는데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밝고 어둡네요. 방향성을 바꿔 주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도구 들으시고요. 위에서 아래로라고 방향 잡아 주시면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양쪽의 옆에 볼 부분을 살짝 위로 밀어 줄게요. 살구색은 한꺼번에 유나이트 합체할 거고요. 얼굴과 요 살구색 서로 나눠 주겠습니다. 패스파인더로 나누시면 조각조각 분리가 될 거고요. 일부분 요 머리 위쪽에 빼꼼히 나온 건 지워 주시면 되겠죠? CC 버전의 경우에는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이 있어서 모퉁이를 이렇게 뭉뚱그려 줄 수 있고요. CC 버전이 아닌 경우에는 요 기능이 없으니까 이펙트에서 스타일라이즈 라운드 코너라고 하시면 모퉁이를 둥글게 다듬어 줄 수 있을 거예요. 볼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도 지시가 되어 있죠. 오퍼시티 50%라고 했으니까 개체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옵션에서 오퍼시티 혹은 오른쪽에서 트랜스퍼런시라고 하는 오퍼시티 조절할 수 있습니다. 50% 입술 부분에서 선의 두께값이 2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이 친구는 이라고 선택했고 스트로크 패널 가시면 두께값뿐만 아니라 모퉁이의 둥글기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했고요. 2라고 작업했고 모퉁이는 둥글게 다듬어 주겠다. 라운드 캡.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주겠습니다. 리플렉트 툴 누르셔서 중심은 여기에요라고 Alt 클릭하면 프리뷰로 봤을 때 이렇게 반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얼굴 부분 제일 앞쪽으로 나와라라고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얼굴들도 선택하기 편하라고 몽땅 다 그룹으로 묶어 놓도록 할게요. 그 위에 리본을 얹겠습니다. 렉탱글 툴 클릭 드래그해서 사각형 선에 대해서 두께값 다시 준 것들 2포인트라고 맞춰 주도록 하죠. 점선 대시드 체크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대시드까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스트로크 패널 오른쪽 끝자락에 3줄이 누르셔서 쇼 옵션이라고 숨겨져 있는 옵션을 보여주면 되고요. 대시를 체크했는데 너무 멀리 띄엄띄엄 있죠? 간격이 12라고 멀리 되어 있는 걸 2라고 바꿔주시면 훨씬 촘촘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거보단 조금 더 멀리 있는 것 같네요. 3이라고 바꾸겠습니다. 리본띠 알트 드래그해서 하나 더 옆에다가 만들 거고요. 길이 맞춰 주겠습니다. 점이 하나 더 필요하죠? 펜트 꾹 누르시면 애드 앵커 포인트 있어요. 이쯤에다가 라고 점을 하나 더 찍어 줬고요. 직접 선택 도구 다이렉트 셀렉션 요만큼만이라고 뾰족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색깔값 적당하게 넣어 주시고요. 색상이 그라디언트군요. 그라디언트의 방향, 그라디언트 도구 들고 이렇게 멀리 좀 밀어 주시면 그라데이션이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보입니다. 안쪽으로 점선 들어가 있네요. 개체 선택하시고 오브젝트에서 패스를 옵셋 패스 이동해 줄 거예요. 마이너스 얼마까지 줄 건지는 각자 정하시면 될 거고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적당한 거 옵션도 조인을 밀터로 바꾸겠습니다. 얘랑 같아요라고 스포이드 도구 이용하시면 똑같은 점선의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펜 도구 이용해서 메꿔 주겠습니다. 반대쪽은 또 그릴 필요 없이 반사시키면 되겠죠? 리플렉트 중심은 여기라고 센터 알트 클릭해서 잡아줄 거고요. 프리뷰 보시면서 위치 맞는지 확인. 글씨를 얹을게요. 글꼴과 크기뿐만 아니라 색깔 값도 따로따로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글자에다 맞춰 주셔야 되겠죠? 글자 선택하고 계시면 캐릭터 글꼴 바꾸실 수 있을 거고요. 에이리얼의 레귤러 글자 크기 20입니다. 종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얘도 어느 정도에다 그릴 건지 대략의 위치 맞춰 주시고요. 빌립스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원을 만들어 줬어요.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점의 위치 좀 옮겨 줄 거예요. 이쯤에 오목하게 들어가는 포인트가 더 필요하군요. 펜툴 꾹 누르면 애드 앵커 포인트 보입니다. 클릭해서 콕콕 점들 추가해 줄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갈 부분 방향 조절,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갈 부분 방향 조절. 요 정도의 느낌인 것 같죠? 족을 전체적으로 또동하게 만들어 줬고요. 곡선 이용해서 요만큼 분리를 해서 색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커버처 툴 이용해서 곡선 클릭하면 무조건 곡선 만들어지죠. 그만 그리겠다 컨트롤 클릭하시는 건 펜 툴과 같아요. 얘를 선의 색깔 자체는 중요하지 않죠. 요만큼을 나누겠다라고 선 만들었고 알트 디귿에서 복사했습니다. 이만큼을 몽땅 다 선택해서 나눠주도록 할게요.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눌 거고 일부분 여기만 색깔 빨갛게 넣어주겠다라고 조절이 되시죠? 개체들은 몽땅 다 순서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요 앞으로 같이 와야 되겠군요. 다시 앞으로 올게요.
종을 다 만들었으면 얘들도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는 게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오른쪽 버튼 그룹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가져다 놨고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가이드라인은 지워주는 게 깔끔합니다. 뷰에서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서 마무리 지었고요. 파일 저장하시면 되겠죠. 왼쪽 상단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파일의 이름 주시면 됩니다. 저장하시고 옵션 창 뜨면 오케이 알았다 라고 해서 마무리 지어주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160에 120으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파일을 새로 만들어요. 뉴.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넣을 거고요. 본인의 이름 넣을 거고 두 번째니까 2.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맞죠? 160에 120입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눈금자 꺼내놓는 게 좋겠네요. 단축키 써보도록 할까요? 컨트롤 R 눌러주면 눈금자 바로 보일 거고요. 두 번째 문제부터는 그릴 것들이 더 많죠. 따로따로 색상을 뽑는 게 좋을 텐데 이번 문제에서는 항상 패턴을 등록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패턴으로 이렇게 막대사탕 이 친구가 반복되고 있군요. 요거부터 먼저 그릴게요. 그러면 가이드라인 뽑아주고 색깔 뽑아야 되겠네요. 필요한 색상들은 그룹으로 따로 모아 놓겠습니다. 뉴 스와치 그룹 거기서 색깔 추가할 거예요. 더하기 색상을 다 뽑았으면 여기 지팡이 모양의 막대사탕 펜도구 이용해서 외형만 그릴게요. 클릭해서 시작점, 클릭 드래그하면 곡선, 다시 도착 지점, 끝나는 지점, 가느다랗게 선만 그렸고요. 요 선에다가 색깔 값을 주겠습니다. 두께로 두껍게 줄게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 두껍게 끝자락도 라운드 캡 씌워서 둥글둥글하게 마감 지어줬어요. 눈에 보이는 이 친구가 외형으로 따졌으면 좋겠죠. 중간중간에 하얗게 지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실제적으로는 가운데 뼈대만 있는 중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오브젝트 확장시켜 주겠습니다. 익스펜드라고 하면 OK 단추 눌렀을 때 외형이 이렇게 따졌어요. 그 아이를 하얗게 선이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것도 역시 라인 툴 이용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쭉 드래그해서 선을 그려줬고요. 그 선에 대해서는 색깔 흰색이다, 두께값이 두껍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요 아이들도 이만큼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확장시켜 주도록 하죠. 오브젝트에서 익스펜드라고 OK 단추 누르면 면으로 인식된 게 보이시죠? 패스파인더로 나눠주고 일일이 지워주는 방법도 있지만 왼쪽에 도구 중에서 쉐입 빌더라고 하는 도형을 재구성하는 도구가 있어요. 쉐입 빌더 이용을 하시면 여기에서 선택이 됐다라고 하는 게 까맣게 물든 거 보이시죠? 얘네를 합쳐줄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습니다. 왼손으로 Alt 눌러서 이만큼은이라고 쭉 드래그해서 지워질 거예요. 이만큼이라고 내가 그리는 선에 걸리는 아이들이 다 선택되고 지워집니다. 다시 이만큼이라고 지나갈 때 하나씩 하나씩 선택돼서 놓으시면 지워져요. 몽땅 선택을 할 거고요. 크기를 적당히 키웁니다. 동그라미 이용해서 알록달록하게 찍어 주실 때도 일립스 이용하셔도 되겠지만 물방울 브러쉬, 블럭 브러쉬 이용하셔서 색깔 정하시고 브러쉬의 크기 보시면서 엔터키 주변에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면 브러쉬 커지고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적당한 크기 만들어서 콕 찍어주면 바로 동그라미 만들어져요. 색깔을 선택을 하시고 콕 찍어주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만큼을 패턴으로 등록을 해 보도록 하죠. 너네들이라고 선택을 했고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면
패턴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메이크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패턴의 이름 넣어 주시고요. 옆으로 가지런히 배치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요. 위아래가 살짝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패턴의 이름 먼저 스틱이라고 일단 넣어 줄 거고요. 가지런히 있는 건 좋아요. 타입 그리드는 마음에 듭니다. 다만 위아래로라고 했으니까 하이트 높이를 현재 48로 저는 되어 있어요. 요거를 52라고 더 멀리 떨어뜨려 주면 위아래가 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좀 더 멀리 갔으면 좋겠네요. 하이트 55라고 바꿨습니다. 더 멀리 떨어졌어요. 양옆도 살짝 벌어졌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윗습 값도 조절하세요. 저는 23인데 얘를 25라고 바꿔 봅니다. 그럼 조금 멀리 떨어져요. 그거는 출력 상태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정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들어요."라고 done 체크를 하고 나올게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패턴에 내 거가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나무 모양의 과자도 그려 볼게요. 폴리건 툴 이용해서 삼각형을 그릴 겁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위로 올라가라,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누르시면 다각형 만드실 수 있을 거고요. 쉬프트 누르시면 삐딱하지 않게 똑바로 서서 만들어집니다. 안쪽에 동글동글한 구슬 드래그 하시면 조절이 가능할 거고, 이 기능 없으신 분들은 이펙트에서 스타일라이즈의 라운드 코너라고 하는 이펙트 효과를 주세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 적당하게 크기 조절,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 크기 조절. 이 정도의 느낌으로 합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체하면 한 덩어리가 됐고요. 안쪽으로 선이 좀 있죠.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면 패스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옵셋 패스라고, 어느 정도 안쪽으로 들어갈지는 미리 보기 프리뷰 깜빡깜빡 해 보시고요. 여기에서 뾰족하게 되는 게 아니라 동글동글하게 조인이 될 수 있도록 라운드, 그러면 둥글게 마감이 되기도 하죠. 선의 두께값이 2포인트다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스트로크 패널에서 선의 두께값 다시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2포인트. 동그랗게 굿을 기존에 있던 거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써먹을까요? 제일 위쪽으로 얹어 주겠습니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아이들은 그룹으로 묶어 놓을게요. 오른쪽 버튼 그룹. 지나가는 가이드라인은 지우도록 할게요. 뷰에서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 지웠습니다. 스웨터부터 만들어 볼까요? 가이드라인 다시 뽑을게요. 색상 중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죠. 그라디언트 패널 가서 기존에 있던 깜장이 하양이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물감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정확하게 넣어 주세요. 그라디언트 색상은 내가 사용하는 그룹 옆에다가 끌어다 놓으시면 찾기가 편하겠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스웨터의 몸통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죠. 중간쯤이 살짝 오목하니까 포인트를 추가할게요. 펜툴 꾹 눌러서 애드 앵커 포인트. 이쯤이라고 포인트 추가했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살짝 허리 들어가게 해주죠. 둥글게 다듬어 줄까요? 펜툴 꾹 누르시면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해서 쭉 당겨 주시면 곡선으로 만들어져요. 혹시 꼬이면 반대로 풀어 주시면 됩니다.
라인을 요만큼 분리를 할 수 있게 선 그어 줄게요.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조각 나눌 거고, 그중에서 일부분 얘만이라고 색깔을 빨갛게 바꿔 주겠습니다. 요 빨간 부분에는 나무 모양의 과자가 프린트되어 있군요. 복사해서 가져다 놓겠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순서를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프린트 프론트라고 크기 적절히 조절하시고 가져다 놓을게요. 가져다 놓으실 때 크기를 줄였는데 선의 두께 값이 그대로 가 있으니까 부자연스럽죠. 요럴 때는 지워 볼게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 보세요. 크기 조절할 때 선들도 같이 조절되라, 코너도 같이 조절되라 라고 하는 옵션들을 켜 놓으시면 스케일에 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과자 알트 드래그해서 갖다 놨고요. 쉬프트 눌러서 줄이니까 선의 두께 값이라든지 코너들도 같이 줄어들고 있죠. 이 몸통 부분만큼 삐져나간 건 잘라버릴 거예요.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주변을 정리해라 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네요. 그러면 뚜껑처럼 덮어줄 요 빨강이가 하나 더 필요한데요. 그룹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그룹을 좀 풀어볼게요. 언그룹. 요거를 이라고 빨강 부분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F라고 하면 같은 위치에 하나가 더 복사가 된 건데요. 뚜껑처럼 덮어지려면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맨 위로 오세요라고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하면 덮어진 거 보이시죠? 이만큼을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서 삐져나간 것들 정리를 해줬습니다. 나머지 목이나 팔 부분들 모서리 둥근 사각형 라운디드 렉탱글 이용해서 제작하도록 하죠. 사이에 동글동글 들어간 거는 복사해서 쓰셔도 되고요. 블렌드 툴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겠죠? 블렌드 툴로 시작은 요거고 끝나는 건 저거다라고 하면 사이를 메꿔줄 거고요.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메꿔주는 거 스텝 단계로 몇 개를 중간에 넣을 건지는 개수 여러분들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죠?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겠습니다. 리플렉트 툴 중심을 요게 기준으로 해서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시켜 줄게요. 알트 클릭. 버티컬 말고 호리젠탈이라고 하면 프리뷰로 봤을 때 위아래로 반사되는 게 보이시죠? 카피.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면 개수 더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거울처럼 팔뚝도 반사를 시켜줄 건데 이 중심에서부터 반사시킬 거예요. 중심이 어딘지 잘 보이지 않는다면 뷰에서 프리뷰가 아니라 아웃라인으로 보세요. 그러면 중심 여기라고 가운데 보이시죠? 얘네들이라고 선택했고요. 리플렉트 반사 가운데는 여기입니다. 알트 클릭해서 위아래가 아니라 버티컬 양쪽으로죠. 프리뷰 보시면서 카피. 글씨와 브러쉬 적용을 하겠습니다. 타입2 들어서 글씨 쓸게요. 구불렁거리는 선에 대해서
라인 툴 이용해서 선을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길다란 선을 그렸는데요. 꼬불렁거리는 거 이펙트에 가시면 디스톨트 꾸겨줄 테다에서 지그재그 보일 겁니다. 채워주는 색깔이 없다 치고 여기서 사이즈라든지 골짜기 몇 개나 꼬불렁거릴지, 그리고 부드럽게 할 건지 스무스 꼬불렁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 있어요. 일단 흰색이 거슬리니까 저는 흰색은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선만 있는 상태, 이펙트, 디스톨트, 지그재그, 요 정도의 느낌인 것 같죠? 오케이 단추 눌렀고요. 거기에서 색깔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선의 종류, 브러쉬 종류는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브러쉬로 해라? 차콜 페더. 브러쉬 패널에 가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가 있고요. 차콜 페더라고 하는 게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바로 적용 가능하겠네요. 이 아이는 알트 드래그에서 아래쪽도 복사해서 쓰도록 할 거고요. 양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양말은 커다란 거 하나 그리고 작은 건 복사해서 뒤집어 주면 되네요. 일단 펜도구 이용해서 양말의 외형을 만들겠습니다. 클릭,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드래그해서 곡선. 양말에서 요만큼 쌍둥쌍둥 잘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펜도구 안 쓰시고 지우개 도구 꾹 누르시면 나이프 칼이 있어서 칼로 쓱 하고 지나가셔도 괜찮아요. 펜도구 이용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안쪽에 곡선, 오브젝트 메뉴에서 패스에 옵셋 패스 이용하시면 안쪽으로 얼마나 줄어들 건지 크기 보시면서 정하실 수 있을 거고요. 선에 대해서 선의 두께값은 1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께값 맞춰 주셔야 되겠죠. 스트로크 패널 가시면 점선입니다라고 대시드 체크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길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비슷하게만 맞춰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선은 필요가 없어서 요거는 이라고 지우도록 하죠. 같은 방식으로 오브젝트의 패스의 옵셋 패스, 얘는 "얘랑 같아요."라고 스포이드 툴 이용해서 꽁 찍어 주면 똑같이 적용될 거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지워 주세요. 가운데 있는 파랑 부분에는 패턴 적용해야 되는군요. 요 파랑색이라고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C 복사합니다. 컨트롤 F라고 하면 바로 앞에 한 겹이 더 생긴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만들어 놨던 패턴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와치 패널 보시면 기존에 있던 것들 사이에 내가 만든 패턴 스틱이 있을 건데요. 너무 크죠? 이 아이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고, 얼마만큼 줄일 건지는 미리 보시면서 프리뷰 감안하시면 될 텐데, 이게 오브젝트까지 같이 줄어들면 안 되죠. 패턴만 줄어들어야 되니까 이 친구는 크기, 오브젝트는 빼겠다라고 값을 적당히 조절하십시오. 요 정도의 느낌인 것 같죠? 오케이. 패턴의 위치까지 딱 맞출 필요는 없는데 이게 너무 눈에 거슬린다라고 하시는 분은 셀렉션 툴 더블 클릭하시면 패턴의 위치를 옮기실 수도 있어요. 위아래로 옮길 거니까 호리젠탈, 버티컬 값을 옮겨주겠다라고 프리뷰 보시면 이렇게 옮겨지는 거 확인되시죠? 그것까지 일일이 맞춰줄 필요는 없지만 꼭 맞추고 싶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 그 위에 양말 동글동글하게 일립스 이용해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물방울 도구 이용해서 작업하셔도 괜찮습니다. 블럭 브러쉬 이용해서
브러쉬의 색깔, 일단 눈에 잘 보이는 색깔로 작업하겠습니다. 채워주는 색깔, 깜장색이 좀 잘 보이겠죠? 브러쉬의 크기 조절하셔서 큼직큼직하게 콕콕 찍어 주세요. 하나의 양말을 잘 만들었으니까요. 이만큼이라고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그러면 선택하기가 좋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크기를 좀 줄여 줄 거고요. 제자리에서 뒤집어 줄게요. 오른쪽 버튼 트랜스폼, 리플렉트라고 하면 제자리에서 바로 거꾸로 뒤집어집니다. 오케이 단추 눌러줬어요. 선이 좀 가느다래졌네요. 이 친구는 선을 다시 얘랑 같다라고 다이렉트 셀렉션 너는 스포이드 도구 이용해서 얘랑 같아라고 선이 다시 굵어졌죠? 글씨를 얹겠습니다. 양말의 경우에는 이펙트 드랍 섀도우 그림자 조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자가 이렇게 요만큼 한꺼번에 져 있으니까요. 얘네들을 다시 한번 몽땅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묶어주면 한 덩어리가 됐죠. 그 아이들을 이펙트 메뉴에서 스타일라이즈 보시면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를 어느 정도의 농도로 줄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거리값을 줄 건지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 주시면 돼요. 요 정도의 느낌인 것 같죠? 조금 더 농도를 낮춰 볼까요? 프리뷰 보시면서 오케이 단추 눌러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파일 이제 저장해도 되겠죠? 왼쪽 상단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저장하시면 옵션 떴을 때 그대로 오케이 단추 눌러서 마무리해 줄게요. 세 번째 문제 용지 사이즈가 또 다르군요. 210에 297입니다. 파일을 또 새로 만들어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을 해주시고 210에 297 눈금자 켜져 있는 게 좋겠죠? 단축키 컨트롤 R 눌러줍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는 심볼 만드는 문제가 나와요. 심볼부터 먼저 제작을 할 건데 흰색이 좀 쌓여 있으니까 용지 바깥에서 그리도록 할게요.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대충 유추하셔서 가이드라인 뽑아 놓고 요 정도 크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색상 뽑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새로운 그룹 만들 거고요. 색깔 추가하겠다라고 더하기 단추 누릅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원을 하나 만들 거고요. 아래쪽은 필요가 없어서 다이렉트 셀렉션 아래쪽에 있는 점을 지우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핸들 살짝 꺾어서 전체적인 틀이 잡혔죠. 일립스 이용해서 나머지 삐죽삐죽 튀어나간 부분들 제작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잡아서 패스파인더에서 합체하시면 한 덩어리가 되지요. 이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알트 드래그의 복사 얹어줍니다. 색깔 바꿔주면 되겠죠? 크기를 살짝살짝 줄여줄게요. 여기에서 줄무늬 들어가 있는 건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쭉쭉 그려주겠습니다. 색깔, 밝은 색의 갈색. 브러쉬의 크기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대가로 이용해서 크기 조절하시고요.
대략 요 정도의 느낌이죠. 이만큼의 나무 심볼로 등록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심볼 쭉 나열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다 그냥 내 거 끌어다가 놓으시면 돼요. 대화창이 뜨면 trees라고 이름을 넣겠습니다. 새로운 거 추가된 게 보이시죠?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고요. 배경을 깔아줄 건데 배경은 메쉬 툴 이용해서 깔아다오 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요. 색상과 크기가 언급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맞춰 주셔야 됩니다. 스와치에서 필요한 색상을 더 추가할 거고요. 크기가 210에 297이라고 하면 우리 용지 사이즈하고 같군요. 사각형 클릭하시면 대화창 뜰 겁니다. 210에 297이라고 맞춰줄 거예요. 개체 하나만 선택한 상태에서 왼쪽과 위쪽을 맞춰주세요라고 하면 용지에 딱 맞게 배치가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파란색이니까 색상을 파랗게 물들여 줍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 요 지점하고 저 지점만 하얗게 퍼져나가고 있죠. 거기를 메쉬 툴 이용해서 포인트를 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메쉬 도구 들었고요. 이쯤입니다 라고 위치 클릭하셔서 색깔 흰색 넣어 줄 거예요. 다시 한번 요 위쪽도 클릭하시면 하얗게 색깔 물들일 수 있을 겁니다. 배경의 색깔은 더 이상 건드릴 일이 없으니까요. 요 아이는 선택하셔서 오브젝트 잠가 버릴게요. 락을 걸겠습니다. 셀렉션. 그 위에다가 언덕과 블렌드, 브러쉬 지나가게 해주면 됩니다. 색상 다시 뽑을게요. 뒤쪽에 언덕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동그랗게 그라디언트 색상 정해 줄 거고요. 방향성도 그라디언트 도구 들어서 방향을 맞춰 줄게요. 중간에 이렇게 하얗게 지나가는 부분들은 라인 툴 이용해서 나눠주면 되겠죠. 선을 그리겠습니다. 개체들을 선택하고 디바이드로 나눕니다. 일부분만 색깔 하얀색으로 바꿔줄게요. 위쪽에 블렌드 지나가는 선 파랗게 지나가는 게 이렇게 가고 있죠. 하얗게 지나가는 거 이렇게 가고 있죠. 곡선 이용해서 블렌드 작업하겠습니다. 곡선은 펜툴보다는 커버처 툴 이용하시는 게 편하시죠. 선만 있고 클릭 클릭 클릭해서 경로를 표현해 줄 거예요. 컨트롤 클릭해서 마무리. 혹시 선의 위치 마음에 안 들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그 점의 위치들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파란색이라고 색깔 값 맞춰 줄게요. 선의 두께 값도 2포인트다 라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스트로크 맞춰 줄 거고요. 이번엔 하얀색의 선 커버처 툴 이용해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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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리겠다 컨트롤 클릭 색상 하얗게 지정합니다. 선의 두께 값은 다시 1포인트로 돌아올게요. 두 개의 선 다 만들었으면 이제 블렌드 이용하시면 됩니다. 블렌드 툴 선택을 하시고요. 시작하는 거 클릭, 끝나는 거 클릭. 그 아이들의
색상으로 그라데이션 된 걸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면 옵션 바꿀 수 있습니다. 스무스 컬러가 아니라 스텝으로 바꿔줄게요. 단계는 문제에서 15단계라고 하니까 숫자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고, 오케이 하면 마무리가 되죠. 여기에 별처럼 보이는 브러쉬 지나가도록 할까요? 페인트 브러쉬 선택해서 쓱 하고 지나가는 경로 그려주시고요. 그 선 선택한 상태에서 브러쉬 패널로 가요. 브러쉬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 내가 원하는 아이가 안 보이네요. 그러면 라이브러리에서 찾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거나 클릭해서 대화창을 띄워주시고요. 오른쪽으로 차근차근 가시면서 여기에 별이 보이는군요. 브러쉬에 대해서도 그 두께값 지시가 되어 있었어요. 1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거 값을 맞춰줬습니다. 이 위에다가 나무 모양의 심볼을 뿌려주도록 하죠. 심볼 패널에 가셔서 내가 만든 나무 선택을 할 거고요. 스프레이로 뿌려줄 건데 뿌려주고 방향이나 크기 조절해야 되니까 얘네들은 꺼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해서 배치하시고요. 혹시라도 개수가 너무 많아졌다 싶으시면 왼손으로 Alt 눌러가면서 개수를 줄여주세요. 쉬프터 이용하시면 위치 다시 수정 가능합니다. 사이저 이용하면 크기가 커지죠. 클릭하면 커지고요. 너무 커졌다 싶으면 Alt 클릭하면 작아져요. 스피너 이용하면 방향도 조절 가능합니다. 드래그해서 방향 살짝 쿵 돌려주세요. 색상도 좀 달라 보이죠? 색깔 염색해주는 스테이너가 있고요. 채워주는 색깔 어떤 걸로 할 건지 필 컬러도 지정을 합니다. 스와치에서 색상 갈색으로 하겠다라고 선택하시고 콕콕 찍어주시면 색깔이 물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약간 흐리멍텅한 느낌이 드는 건 투명하게 해주시면 돼요. 스크리너 이용해서 콕 찍어주면 살짝 반투명해진 거 보이시죠? 너무 투명해졌다 싶으시면 다시 Alt 눌러서 살려내시면 됩니다. 그 위에 눈송이, 동그라미나 별 모양들 데코레이션 더 넣어줄게요. 배치가 다 끝난 아이들 이제 이 위에다가 글씨 얹어주고 캐릭터 얹어주면 될 텐데 자꾸 선택이 되면 번잡스러우니까 이 친구는 잠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몽땅 다 선택을 할 거고 오브젝트 메뉴 가서 락 셀렉션 타입 툴 들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쓰겠습니다. 그 꼴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대로 맞춰 주셔야겠죠.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글자는 구겨져 있는데 요거는 엔벨롭 디스토트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엔벨롭 디스토트는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구겨져 있는 망처럼 생긴 친구 엔벨롭 요걸 이용해서 활용 가능한 아이가 있다면 찾아서 쓰시면 되는데 아쉽게도 여기에서는 비슷하긴 한데 완벽하게 같은 건 없네요. 아크 어퍼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글씨가 끝자락이 구부러져 있죠. 똑같은 아이가 없으면 우리가 직접 이 씌워줄 도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캔슬하고 나오도록 하죠. 펜도구 이용해서 덮어질 도형 반쪽만 그릴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드래그해서 곡선 제자리로 돌아올 거고요. 모양을 좀 다듬어 주도록 하죠.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하나를 잘 만들어서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겠습니다. 리플렉트 툴 이용해서 중심점은 이 끝자락이에요 라고 Alt 클릭 두 개를 하나로 합쳐 주도록 할게요.
색깔을 좀 바꿔서 보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이 위에 얹어져 있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도형이 더 위쪽에 있어야 오브젝트라고 하는 메뉴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 있는 엔벨롭 디스토트에서 맥 위드 탑 오브젝트 위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글자를 꾸겨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뒤 위에 얹어져 있어야 해요. 글자와 도형 같이 선택하시고요. 오브젝트에서 엔빌롭 디스톨트 맥 위드 탑 오브젝트 모양이 비슷하게 구겨져 있죠. 아래쪽에 있는 도형과 글씨 얹겠습니다. 이 글자 작업도 끝났으니까 얘네들도 잠가 놓도록 할게요. 걸리적거리는 아이들은 무조건 잠그세요. 공 그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에다가 그릴 건지 대략의 가이드라인을 뽑아 두셔야 되겠죠? 요만큼 넘어가지 않게 그릴 겁니다.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는 아이는 선을 하나 만들 거고요. 하얀색 선으로 만들 건데요. 선을 좀 두껍게 주도록 할게요. 프로파일에 보시면 한쪽을 뾰족하게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방향도 뒤집어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진 친구 보시고 요 정도의 느낌인 것 같죠? 얘를 회전시킵니다. 로테이트. 중심점은 이 끝자락이죠. 알트 클릭. 개수는 360도 나누기 12개라고 해서 프리뷰로 보시고 카피하시면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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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반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밑에 깔려 있는 친구를 맨 앞으로 순서 빼겠습니다. 캐릭터의 제작이 다 끝나면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져 있어요. 이펙트 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몽땅 다 선택을 하시고요.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이펙트에 가시면 스타일라이즈에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실 수 있을 거예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적당한 거리감 주시면 되겠죠. 작업이 다 끝났으면 글씨를 이제 얹어서 마무리 지을 거예요. 타입2 들어서 하얀 눈이라고 하는 글자도 엔벨롭 디스톨트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옵션에서 비슷한 게 있는지 찾습니다. 여기서는 라이즈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밴드 값을 조절해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줄 거고요. 위치 잡겠습니다. 주변 정리를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디자인 정리하세요 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가이드라인도 깔끔하게 지워줄 거고요. 전체 용지 사이즈하고 똑같이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클리핑 마스크 주겠습니다. 사각형을 클릭하면 대화창이 떠요. 210에 297이라고 왼쪽과 위쪽 맞춰서 종이 사이즈에 딱 맞게 배치했고요. 오브젝트 잠긴 게 있다면 언락 올이라고 풀어주세요. 잠겨져 있는 아이들은 클리핑 마스크가 안 됩니다. 몽땅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주변 정리가 깔끔하게 됐습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죠. 왼쪽 상단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꼭 확인하시고 저장을 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2025년 10월 달 B형 문제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